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엘리언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회광반조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여기저기 좀 쓰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번에 총 3편을 나눠서 찍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배포를 해요. 메일을 주시면 용량이 워낙 커가지고 네네. 제가 서버에는 못 올리고 네. 요청하는 분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뭐 회원이 되어 주시면 네. 요청하시면 이 자료를 방송했던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PC에서 그걸 클릭해가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훨씬 더 인사이트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엘리엇 팁에 가셔서 하시면 자료 또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토어제 풀리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날짜가 지날 때마다 급등을 해요. 거래도 폭발하고. 맞아요. 회광반조, 그다음에 화려한 설거지 파동이다. 이거는 저는 반등파라고 보거든요. 노도강을 보면 상승파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여러 가지 보면. 전혀 아니죠. 예, 회광반조라는 거는 해가 석양이 질 때 바닷가에 머물러 있다가 뚝 떨어질 때 갑자기 환해졌다가 없어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네. 그다음에 초가 마지막으로 타가지고 촌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에 휘리릭 타면서 꺼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그러고 네. 95세 드시고 10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오늘 내일 하는데 네. 갑자기 일어나서 30분 동안 너희들 잘 있었냐? 그러다가 네. 30분 있다 돌아가신다. 네. 그때 우리가 회광반조라는 걸 써요.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추세 붕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미 붕괴된 데도 있고, 뭐 아직 멀쩡한 데도 있고, 위험한 데도 있고, 오늘 네. 가장 위험한 뭐 인천이나 이런 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추세에 따른 창조적 파괴라는 건데, 문학 용어에 데포르마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 불어인데, 영어로는 디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디포메이션 할 때, 네. D는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C는 문법을 안 맞추고 문법을 파괴해갖고 이쁜 문장을 만들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데포르마션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9년 동안 넘게 오르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려면 추세를 한 번 와장창 깨고 네. 특히 60년 추세가 깨지고 그러면 새로운 수십 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3년짜리가 아니라. 자, 그 얘기고요. 전국을 보면 여기에 봉차트가 전국이거든요. 네. 밑에 광역시처럼 내내 빠지는 부산처럼 팔계도처럼 변동성이 없고, 울산도 이렇게 팔계도처럼 같이 빠졌다가 오르는 게 있고요. 네. 요거 서울은 지금도 많이 올라 있고 이게 지금 며칠 전 데이터라서 3월달 데이터는 좀 약간 아직 누적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각 지역마다 위험한 데가 있고 안 위험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이 무너진다고 쳤을 때 먼저 무너지는 지역이 있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량주, 부실주 해갖고 네. 그것도 양극화되면서 악어입처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이거는 명목지수입니다. 1520개 단지예요. 네. 추세선을 보면 91년 노태우 대통령 고점과 고점은 2008년 9년이거든요. 쌍봉. 네. 그리고 다 쌍봉의 추억 한 거예요. 쌍봉. 이번에도 쌍봉을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낮은, 이건 약간 못 넘은 쌍봉이고 이거는 약간 넘은 쌍봉이고 지금도 약간 못 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는 쌍봉의 거리가 6년이에요. 네. 이때는 1년이에요. 지금은 3년이에요. 네. 3년 반 정도 돼요. 자, 보면 리먼 사태 때 상투가 2008년에 상투가 아니라 2006년 11월이에요. 네. 왜 빗변이니까. 지수는 얘가 높은데 네. 물가를 나누면 얘가 훨씬 높고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딱 이번에 닿네. 신기하죠. 네. 함수로 만들면 이래요. 제가 막 마우스를 그은 게 아니고 네. 엑셀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되거든요. 네. 이걸 나중에 산술 차트로 보면 이게 지수 함수로 이제 바뀌어 갖고 곡선으로 됩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가 멀쩡하다는 거 보셨죠? 걱정할 게 없죠. 네. 자, 근데 광역시는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2001년 그다음에 리먼 사태, 오히려 얘는 리먼 사태 때 올랐다니까. 그리고 2019년에 바닥치고도 빵 떴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다 이걸 P1으로 놓고 P2로 놓으면 1차 함수에 직선의 반적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딱 다지니까 용수처럼 튀었죠. 이때 튄 게 뭐를 튀었냐면 부산 엑스포. 네. 그다음에 잼버리. 근데 둘 다 망했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버리는 패. 이때부터 광역시가 무너지고 추세선이 깨진 거예요. 네. 이걸 확대를 보면 요게 11월 달이에요. 잼버리 터진 아니 부산 엑스포가 아웃된 거.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10대 1로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에 역전시킬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거의 9대 1인가로 네.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하루 전까지도 알미프 터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경쟁성률 8%뭐 7개월 연속 상승. 저는 그럴 때 이게 부동산 상승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만약 혹시라도 이제 대폭락 오더라도 그때도 또 아마 또 하루 전까지도 또 계속 상승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광역시가 깨진 건 봤죠. 네. 그러면 안 깨진 데도 있겠죠. 요 차트는 8개 도입니다. 네.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읍면동에서 얼마나 뭐 투기적이긴 하겠어요. 근데 얘도 2001년이랑 2019년 이때 광역시도 그렇고 여기서 배불기처럼 뚝 튀잖아요. 네. 여기 뚝 튀죠. 이게 뭐냐면은 부산 해수동 규제 플러스 때예요. 11월 달에 풀도 갖고 부산 엑스프로 튀고 해수동 튀고 부산 이랬던 거거든요. 네. 전국이 이때 떴어요. 그리고 세종도 이때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노도강도 이때부터 기울기가 급해졌어요. 저 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저금리. 금리가 너무 싸지고 유동성 푸니까 저 때는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상들이니까 네. 아무거나 맞아요. 사서 오르는 그렇죠. 거.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갖고 20% 깨진 사람도 많잖아요. 네. 자, 팔계도가 지금 딱 아슬아슬해요. 자, 토호제로 왜 푼지 알겠죠? 네. 전국에 무너지는 거를 왜냐면 서울은 안 무너져도 다른 데가 무너지면은 위험하잖아요. 서울도.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서 코스피 올릴 때 바닥 치고 올리거나 이럴 때 기관 투자나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만 디립다 올리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0%가 안 되지만 그 IMF 때는요 혼자 33%였어요. 네. 홍콩 옛날에 그 당시에 홍콩 항생 지수에 네. HSBC가 60%였어요 혼자. 아. 영국의 HSBC가 60%였고 그 당시에 주임일 때인데 네. 고참들 매매하는 거 보면요 한 창에다가는 삼성전자만 띄워놔요. 아. 코스피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띄워놔요. 왜 혼자서 30 몇 프로니까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막 한 200개가 하한가를 맞고 삼성전자 오르면요 주가는 폭등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왜냐면 뭐 조선주도 있고 네. 뭐 바이오도 있고 하니까. 자, 요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국을 보겠습니다. 전국을 보면요. 광역시나 지방을 보면은 요런 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다 모아보니까 딱 맞은 거야. 87년 바닥. 그러네요. 98년 바닥. 2000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 네. 그다음에 해수동 풀 때 바닥. 참고로 해수동 푼 날로부터 일주일인가 있다가 부산 LCT가 아. 뭐든지 그 주변에 신규 입주나 아니면 분양이나 할 때 그 근처를 한두 개만 한 5억을 올려놔 버리면 네. 그렇죠. 성공하잖아요. 그런 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전국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 잘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자, 이제 그 특례론, 이건 신혼부부 특례론, 이거는 토호제. 네. 자,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대세상승이면 얘랑 악어입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건 좁혀지면서 오르는 거예요. 즉 반대는 악어입이 지금 닫아지고 있는. 닫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추세는 영원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만 겨도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년 만에 깨지는 거. 그래서 제가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쟁 이게 그 6.25 전쟁 이후로 IMF보다 더 크게 터지려면 뭔가 그래서 제가 전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다음 날 비상계엄령 터진 거 네. 아시죠? 아. 근데 그게 지금 내전 양상까지도 번지고 있어요. 야, 이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 이거 그래갖고 세 가지를 다 같이 묶었습니다. 네, 네. 서울 제일 위에 서울, 중간에 전국, 밑에 광역시. 네. 8개도는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지수익 기조가 적어요. 완만하고. 근데 얘가 먼저 깨졌죠. 네. 얘는 아직 안 깨졌죠. 얘는 딱 닿죠. 네. 그러니까 서울만큼만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 쳤을 거라고. 근데 다른 게 시가총액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지금 전국 기준으로 닿은 건 지금 처음이네. 그렇죠. 네. 그동안은 닿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 광역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광역시가 깨졌다. 큰일 났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8개도도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약하게 오르거나 좀 빠지니까 올라오는 추세선, 즉 이 올라오는 거는 추세선은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보면은 선형 회귀 분석, 수학 나오셨죠? 예. 선형 회귀 분석하고 알스퀘어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직선과 가깝냐, 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느냐, 직선처럼 꾸준히 올라가느냐 네. 하는데 나중에 그 개별 종목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요 추세선에 네. 요게 추세선이거든요. 야. 요거는 지지선이에요.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추세선으로부터 위로 튀어나온 놈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게 뭐 우리가 뭐 10년 파동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4, 50년짜리 파동이 완전 이제 바뀌는 네. 그 초입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60년 만에 1959년에 종합아파트 이후로 추세선이 처음으로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한지. 깨진 데가 있고 안 깨진 데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명목으로는 안 깨졌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나 추세선을 작업할 때는 항상 실질 지수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선은 물가가 뭐 8% 오를 때 물가 또는 금리가 그렇죠. 15%일 때 그때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린 거랑 네. 지금처럼 저금리 저성장 시대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보정해 주는 게 물가입니다.
해외랑도 비교할 때도 그 나라 물가끼리 비교를 해요. 케이스 네. 실러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왼쪽은 인천, 이제 둘 다 인천인데 왼쪽은 그 명목 지수고요. 네. 오른쪽은 R자가 붙은 건 리얼 실질. 인덱스입니다. 실질 지수입니다. 물가를 나누면 이래요. 여기 확대를 보면요. 여기서 좀 닿죠? 네.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네, 자, 보이네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깨졌어요. 깨졌네. 인천이 진짜 위험해요. 자, 명목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제가 아파트 팔았어요라는 영상을 여러 개 올렸거든요. 해가지고. 아파트 사갖고 먹었어요. 이런 영상은 있어도 아파트 팔았어요라는 영상을 솔직히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해요. 그때 인천의 송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5억이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6천만 원 올랐대요. 아. 이 상태 보세요, 이거. 인천에 300개 단지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리도 포함되고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15억이 빠졌다가 이번에 15억이 됐어요. 보는 데다 딱 팔아보면요. 그동안 4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는데. 9억이 대출, 15억짜리면 보통 9억 대출 받거든요. 네. 그러면 4%만 잡아도 4, 9, 36. 1년에 3,600만 원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이면 1억 몇천만 원이에요. 복비에다가 세금에다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감안을 해야지 추세 분석이나 하는 거지. 네. 물가지수를 감안한 주가를 보고, 아파트 가격을 보고 사라 팔란 얘기가 아니고 거대한 추세선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거고. 자, 또 한 가지 위험한 데는요. 부산입니다. 부산도 여기서 보시면 달랑말랑하죠. 네. 4년 동안 빠졌어요. 4년 동안. 근데 물가지수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IMF 때까지 8년 동안 명목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300개 단위입니다. 36만 세대예요. 근데 물가까지 나누니까요. 87년 저점을 깨버렸네. 아. 이때는 그래도 안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87년에 아파트 대출을 받아가고 근데 다행인 건 그 당시에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얼마나 이 아픔이 컸겠어요. 네. 근데 지금 깨졌다니까. 아. 이걸 확대해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언제 고점에 샀든 저점에 샀든 작년에 샀든 다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입니다. 이번에 도단입니다. 네. 도단이도 보니까 살짝 닿았죠. 네. 100개 단지 12만 세대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살짝 깨졌죠. 도단이기 때문에요. IMF 때 보세요. 명목으로도 고점을 못 넘어 한참 났죠. 네. 남들 이렇게 갖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나면 이래요. 야, 실질로 보니까 뭐 완전 올라갈 때도 물가 봐도 못 오른 거야. 이거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를 나누면요. 요거밖에 아니야.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왜냐면 환율이 2,000원 가고 네. 물가가 막 8% 가고 금리가 막 15%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네, 네. 충청남도 물가로 나누면.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상한 현상이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대전이 그동안 잘 버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뭐가 좀 뚝 부러지는 모양이 네. 보이죠? 추세선이랑 아직 거리가 있어요. 예,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직 안 깨졌어요. 네. 근처에. 근데 얘는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여 밑에까지 우리가 이런 거 대가리 처박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대가리 처박으로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잠산대점 걸 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하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이랑 우리의 부동산과 주식을 좀 비교할 건데, 네. 자, 요 차트는 20년 동안에 2002년부터 위에 거는 나스닥 차트고요. 네. 이건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월봉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오늘도 올랐으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이거보다 네. 3개월째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공매도 치려고 올리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 네. 97년 초에도 3개월 동안 흑을 시켜갖고 외국인이 엄청 샀는데 보니까 꼭 치고 그 며칠 있다가 옵션을 개장을 했네. 네. 처음으로 옵션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는 옵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살 때 옵션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음모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쨌든 모양을 보면요 비슷한가요? 안 비슷하죠. 그렇죠. 방향만 약간 비슷하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이 최근에 폭락을 했죠. 2달 네. 동안. 근데 코스피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고 숏을 코스피를 쳤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어. 근데 그래프가 전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요 차트는요. 위아래 차트가 거의 똑같죠. 진동폭까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리츠예요, 리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아, 미국? 미국 거. 아. 미국 200개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 네.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 호텔도 사고 뭐 항만, 물류, 네. 물론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스닥이랑 안 똑같고 네. 이게 리츠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점이 2021년 12월이거든요. 우리는 네. 10월 달이었죠. 코스피는 6월 달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쌍바닥 모양 비슷합니다. 네. 물론 약간 방향이 반대고. 자, 이번에는요. 미국 시장을 봤듯이 이번에는 그럼 우리나라 국내의 부동산 서울 아파트랑 코스피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연두색이 코스피 1980년대 85년부터고요. 대세 네. 상승이고요. 87년
2006년부터 바닥치고 올라간 까만 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인데 그 물가지수까지 감안한 거예요. 실질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되게 급해갖고 맞질 않아요. 네. 보시면 코스피가 먼저 상투를 89년에 치고 2년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90년 노태우 상투를 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아니면 안 되거나 점점 가면서 보세요. 우리 2021년도에 코스피가 6.25 전쟁한 날 상투 네. 쳤거든요. 상탄 316. 왜 생생하게 하냐면 제가 5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네. 와이프 계좌랑 해갖고 생일날 그 고포스를 쳐갖고 네. 1년 반 있던 9월 달에 9,200만 원이 9,500만 원 됐어요. 네. 물론 나중에 좀 하도 빡세거나 했으니까 시간 가치 때문에 줄어서 한 3천 몇백, 저는 항상 계좌 공개하니까 얼굴 공개는 안 해도 계좌 공개는 계속 하니까 4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치네. 네. 그 다음에 얘가 바닥을 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부동산도 상투 치네. 네. 근데 지금은 코스피는 니꾸복구 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아직 안 꺾였어요. 네. 근데 과거에 2년의 시차를 뒀는데 지금은 5, 6개월, 3, 4개월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가 고민해보니까 금융상품화. 아.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지 투자하려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다음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레버리지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안 됐어요. 기업에 대출하느라고 네.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80%까지도 대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유동성과 금리의 영향을 엄청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그러면 코스피랑 서울 아파트랑 큰 궤적이 비슷하다면 네. 아까 봤던 리치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들이고 네. 회사의 주가를 모아놓은 ETF고 이거는 그냥 아파트 그냥 실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겹쳐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건 코스피입니다. 지금 아까 그 기간이 짧다는 거. 6월 25일 날 상투 쳤는데 코스피가 얘는 10월 달에 4개월 있다가 상투 친 거. 네. 그다음에 바닥 치고서 그다음에 바닥 친 거. 이거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제가 누락을 시켰는데 네. 삭제를 잘못했나 보네요. 리치랑 우리 서울 아파트랑 거의 궤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짐작을 해보자고요. 네. 서울 아파트랑 코스피랑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리치랑 코스피랑 비슷해요. 그럼 그러네요. 요 리치랑 비슷할 거라고요. 물론 네. IMF 때는 얘는 주식이니까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 거고 요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이건 물가까지 나와서 그렇지 한 요 정도까지 왔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걸 좀 미국 주식에서 이거는 홈 빌더라는 ETF예요. 네. 아까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고 얘네는 직접 그러니까 아파트든 주택이든 만드는 회사들 주식이에요. 네. 그걸 만드는 ETF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강남 아파트랑 좀 비슷해요. 2021년에 상투 치고 폭락했다가 네. 쭉 올라갔고 1억 빠지고 2억 오른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또 빠지고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네네. 한참 빠지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반등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도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서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는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걸 보면 얘가 약간 선행성이 있다고 치면 네.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잖아요. 네. 4만 몇천 포인트 가지고 파괴력도 크고 그 30종목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홈디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는 그 주택 자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걸 파는데 문제는 2021년에 상투치는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살짝 고점을 넘었어요. 근데 이거 주봉입니다. 네. 갑자기 연말부터 폭락을 해갖고 최근에 미국 지수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얘는 반등을 못하는 거야. 아. 뭔가 부동산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새로운 시도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가지고 압구정 뭐 10억대 샀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반대면은 그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요거는 스타 지수, 실질 지수고 네. 이게 2020년부터 코로나 직후부터네요. 네. 자, 물가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목으로는 넘었지만 물가를 나누면 못 넘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니프티 피프티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다음에 노동강은 여기 밑에 있어요. 서울 아파트는 한참 밑에 있고요. 물가를 나누면. 자, 그럼 나누면요. 고점은 비슷한데 이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 항상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뭘 분석할 때 2등주나 3등주를 분석하거든요. 왜? 1등주는 속임수가 많아요. 네. 얼굴만 답이니까.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는데 다른 거 다 죽어요. 그러면 잘못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의 어떤 궤적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네. 코인이 폭락했다가 이때 나스닥 부동산 다 같이 폭락할 때 얘도 같이 터졌어요. 네. 그러다가 바닥치고 오르니까 몇 달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바닥을 쳤네요. 자, 그런데 얘가 작년 말에 상투 치고요. 네. 올 초에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안 좋죠 요새.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멀쩡해요. 아니 조금 멀쩡하지 않죠.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빠진 거에 좀 예를 치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한 20% 빠졌나? 30%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만 달러 그러니까 초반이잖아요. 한 30% 도 안 3만 달러 한 20% 이상 20% 빠졌죠. 네. 얘는 50% 빠졌다니까. 50%나 빠졌어요?
거의 50 고점 대비. 와.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되게 나빠요.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이거는 그냥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뭐 어떤 이론이 없는데 네. 우연히 바닥치고 몇 달 있다가 얘가 바닥치고 그러면 얘가 상투 치면 얘도 몇 달 있다가 상투 치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이 강남의 고가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하나는 이제 코인 시장. 코인 부자들이 또 왜냐면 기존의 전통 부자들은요 이미 아파트가 다 고가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삽니다. 그럼 신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요는 신흥 부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코인, 그다음 미국 주식인데 최근에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상당히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가 시장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신규 수요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정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더라도 네. 매수세 주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매수세가 이제 막 70억짜리, 50억짜리 막 턱턱 현금 주고 사는 그런 거는 많이 줄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엘리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지금 회강 반조다. 네. 네, 이제는 근데 혹시 저럴 일은 없을까? 또다시 뭔가 여기서 우리가 23년, 24년, 25년에도 이렇게 돌발 변수가 자꾸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좀 만들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뭔가. 근데 대세는 못 바꿔요. 일시적인 물꼬는 틀 수 있어도 네. 전체적인 방향을 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 중에 그 뭐 반등파 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지만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인천도 위험하고 어디도 위험하고 추세가 망가져가지고 네. 조만간에 전국이 무너지면 6.25 전쟁 이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추세로 봤을 때. 근데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요. 레포르마숑이에요. 창조적 파괴. 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바닥에서 올라갈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입만 다치고 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꼭 리치고의 회원이 되셔갖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네. 떠나 있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기를 놓쳐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진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회가 오려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창조적 파괴 한번 큰 급락이 오고 나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뭐 가을 연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때쯤에는 일부 지역은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 꼭 잡으시려면 엘리엇 TV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저희 리치고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